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의 방향 자체가 그전에는 좀 취약계층이라던가 저소득 청년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더 보편적으로 넓어진 것 같은데요. 청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지금 현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또 자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나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겠다, 이런 정책의 취지가 읽히는데, 저소득이나 취약 청년 중심의 청년 대책에서 이 청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이 완전히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이 된 방향성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확인을 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언제 무엇을 시작하느냐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는 청년층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위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 늦어도 충분히 비슷한 생활 영위할 수 있게 돕겠다. 정부 정책의 지원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이 펴질지 또 살펴보면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결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일 겁니다. 공정한 기회 그리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 기업들의 전반적인 채용 문화입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어폐가 있는 게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해야 그래야 경력을 쌓고 경력을 가지고 취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취업을 일단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경력직만 뽑는 일자리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일자리 채용 구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나마 최근에 채용을 늘린다고 하니 좀 반갑기는 한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걸 그래서 추진을 합니다. 청년 제도를 정비를 해서 주 4.5일짜리 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청년 고용법상 청년이 몇 살까지냐, 이것도 달라진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종전에 29살이 아니라 34세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쉬었음 인구나 구직 청년들 맞춤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장기 미취업 청년은 연 15만 명 수준으로 발굴을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취업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늘리고요. 현재는 50만 원인데 이거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아무래도 일자리 기회가 많을 테니 교육도 확대를 하고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청년들이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플랫폼이나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적용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맨날 경력직만 뽑으면 난 어디서 경력을 쌓아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면 확실히 좀 부담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채용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만 청년층의 이런 일자리 걱정이 좀 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기업들의 노력을 좀 요청했고 기업들이 화답하면서 채용 계획이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시장이 참 어렵다. 큰 회사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입장이 나온 직후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12,000명을 고용하겠다. 그룹 전사 차원에서는 5년간 6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요즘에 삼성전자 제치고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꼽힌다는데 역시 9,000명 고용 계획 내놨고요. 현대차가 7,200명, 한화가 5,600명, LG가 3,700명, 포스코 3,000명, 롯데가 2,000명, HD 현대 1,500명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앞서 삼성의 사례처럼 포스코나 롯데 각각 5년간 15,000명씩
고용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HD 현대도 올해 1,500명이지만 5년 동안 10,000명 고용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습니다. 채용을 늘리고 인턴십도 확대해서 어떻게든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이 사다리를 놓아주는데 대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청년들도 취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기업들이 화답하는 분위기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고용 문제에 더해서 첫걸음이 어려운 건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어쨌든 실패를 하면 할수록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좀 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적이 많이 나왔었죠. 관련해서 제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참 재기하기가 어렵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기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청년 안심도전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국이라고 엔비디아, 오픈 AI 나오지 말라는 법 있냐 이런 구상이죠. 전국의 18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테크 기술 관련 고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설을 하고요.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분야의 청년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감면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년 제도전을 이 창업 안전망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폐업의 경험 또 제도전 지원을 전용으로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을 별도로 만들게 되고요. 창업 주기를 전체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창업 루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합니다. 또 온라인 스타트업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을 하는데 스타트업 만드는 게 회사 하나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돕겠다는 뜻이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공동 창업도 지원을 합니다. 이건 항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하는 중장년층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시너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렵사리 청년 창업이라든가 고용에 성공을 해서 사회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목돈을 마련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이 아마 이 목돈 마련을 도와줄 것 같은데요. 이 적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존에도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었죠. 말 그대로 청년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서 정부가 청년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여기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그런데 최소 5년을 유지를 했어야 하고 정부 기여도가 일반은 3%, 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청년들은 6%까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 미래 적금의 형태로 바뀌면 묶어둬야 하는 시간 3년으로 줄어들고요. 정부 기여도가 일반 통장은 6%, 중소기업 취업 우대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무려 12%로 확 늘어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청년 미래 적금은 내년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니까 해당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도움 될 것 같고요. 현재 군인 대상의 내일 준비 적금도 있는데 이것도 이 초급 장교로까지 확대를 합니다. 초급 군간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지만 사실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인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사회초년생이라는 걸 고려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금융투자나 자산 형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컨설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을 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모아도 또 내 집 마련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청년들에게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주거복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거복지가 출산율, 결혼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청년 전월세 부담부터 순차적으로 줄여준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종전에는 무주택 청년, 저소득 청년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속 사업으로 바꿉니다.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주거 안정 장학금도 생기는데 원거리에서 진학하는 저소득 청년을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생기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구상이 나왔네요. 그 외에 공공분양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공공분양을 통해서 청년층이 본인의 소득으로 당첨이 돼도 못 들어간다. 사실 요즘 민간 아파트 가격은 그 정도인데 공공에서 정말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품질 좋은 아파트를 한번 공급해 보겠다. 정부의 구상은 그렇고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특히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정보를 어떻게 보고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예. 청년들을 위한 고용 기회부터 주거까지 다방면의 지원책들 마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당장 청년의 눈앞에 있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육비라던가 교통비라던가 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교육비는 연간 국가 장학금을 인상을 합니다.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대출도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생활비도 이 1,000원의 아침밥, 이거는 기존의 대학들이 운영을 해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내년에는 5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늘리고요. 직장인들도 이 식비를 보조하는 든든한 한 끼 프로그램 혜택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정액 패스를 운영을 하는데 5만 5천 원짜리를 하나 사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도 지원을 확대하는데 종전에는 19세까지만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세까지 지원을 하고요. 비수도권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 직장에 일단 들어가서 소득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도 전하기로 했습니다.